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학기 초중고 모두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업 결손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시교육청은 조만간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한 학교장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들어 연일 5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울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집단 감염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학기 학사 운영을 전면 등교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업 결손이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학기에 전면 등교를 결정했는데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고 학습 결손 문제도 있고 또 사회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면 등교를 통한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 초중고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이뤄집니다. 다만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나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여건에 따라 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도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각급 학교별 밀집도를 반영해 등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4단계까지 밀집도 적용해서 제외해 전면 등원이 이뤄집니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등도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는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가급적 자제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해당 반이나 학년 부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그 이유는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확진자 발생한 학년이라든지 그 학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꼭 찍어서 또 원격 수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시기는 2학기 개학부터지만 이미 개학한 학교는 일주일 이내 준비 기간을 거쳐 적용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조만간 학교장 전체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 등 해오름 동맹 3개 지자체의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가 원전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오름 동맹 지자체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포스텍, 동국대 등 6개 대학은 어제 경주에서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3개 도시 지자체와 대학들은 3년간 원자력 기술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소형 모듈 원자로 혁신 플랫폼 개발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해오름 동맹 지역을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기에 맞춰 세계 암각화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대곡천 암각화군이 지난 2월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 등재될 것으로 보고 이때 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세계 암각화 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암각화 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45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울산시는 현 암각화 박물관 인근에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암각화 박물관은 규모가 작아서 자연사와 지질 박물관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어제 문화재청과 세계유산 추진단, 대곡리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은 반구 한실마을 정비와 도로 환경 개선, 명승 지정구역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반구대 암각화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주민들의 요구사안들을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혁신도시 도로와 인근 부지의 높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고호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로폭 개선 등 관련 공사가 추진될 경우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 공안지에 대해서는 지주들과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또 혁신도시의 시내버스 노선 확장 요청에 대해 노선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동구 전화동에 KTX 리무진 버스 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은 현재 동구를 운항하는 KTX 리무진 버스 노선이 2개가 있지만 전화동의 경우 가까운 정류장이 2km나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KTX 울산역이 개통한 이후 전화 이동의 인구가 10,000명 가까이 늘어났다며 버스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추가 정류장 설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울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어나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반대로 손님이 없으면 없어서 힘든 게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인데요. 주말 반짝 특수도 잠시 며칠째 높은 파도로 입욕이 통제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 진화 해수욕장입니다. 7월 1일 개장 이후 지난 주말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이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방문객 수의 3배에 달하는데 준비된 파라솔 450개와 구명조끼 600개가 금세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방문객들 중 상당수는 서울과 부산 등 외지인들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부산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울산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한창 북적여야 할 해수욕장이 며칠째 조용하다 못해 한산합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높아 입욕이 금지된 상태라 이용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가까운 울산으로의 풍선 효과가 있을 거란 예상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울산 말고 먼 데서도 오시고 양산이나 부산에서 오셨어요. 입욕 금지한 날로부터는 못 느끼고 있고요. 비 오면 또 다시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간 부진했던 매출을 조금이나마 만회해보려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늘긴 했지만 사적 모임 제한으로 식당 등의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장사는 더 안 됩니다. 그때는 막 5명, 6명 들어오고 이랬는데 올해는 제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걸 꺼려야 해요. 감염 확산 우려에 외지인 방문객들이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유입되는 인원이 많아도 걱정이지만은 이제 장사도 걱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입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바다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면서 여름철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울산지검은 울산지검 소속 사회복무요원 1명이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어제 예정됐던 소환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울산의 한 포차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포차에서만 1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온열 질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울산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울산 지역 온열 질환자 발생률 가운데 야외 노동자가 27.2%로 1위, 65세 이상 인구가 13.1%로 2위, 저소득층이 8.6%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야외 노동자가 높은 이유는 울산의 산업구조에 기인하고 있지만 고연령과 저소득층에서 온열 질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울산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폭염 건강 취약성 지수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울주군으로 나타났고 북구와 남구, 중구와 동구 순을 보였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덕권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지난 6월 중구 성남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 노명래 소방관이 부상을 입고 순직했다며 어린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안전체험관에 순직 소방관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소방 인력의 부족은 시민의 생명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방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8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7기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와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결정,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개원 등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수소시범도시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트램 도입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 선정과 운문댐 물 확보 등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한편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초중고 노동교육 등 2개 공약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울주군이 울산 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가칭 울주복지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울산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울주복지재단 설립 1차 사전협의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2023년 6월 설립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전문기관을 선정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구 진장 명촌지구 일대를 관할하는 북부경찰서 명촌지구대가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구에는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도심이 성장하고 있는 속도에 비하면 치안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근처에 있는 북구 진장 명촌지구. 이곳은 유흥가와 주거단지가 함께 있어 우범지대로 꼽히지만 지금껏 별도의 경찰지구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가 5km 거리에 있어 즉각적인 대처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촌지구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촌지구대는 19명의 경찰관이 배치돼 진장동과 명촌동, 효문동에 거주하는 2만 명의 치안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명촌지구대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더 빠른 신속한 출동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협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이 지역을 관할했던 화봉파출소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송정지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부경찰서에 이어 명촌지구대도 개소했지만 북부 지역 치안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구 4만 명이 넘어선 북구 농소이동에는 여전히 파출소가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농소일 파출소가 농소일동과 이동 인구 8만 명의 치안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이어진 신설 시도는 112 신고 건수와 5대 범죄 횟수가 설립 기준에 못 미친다며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설립 추진을 조직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소입 파출소 신설에 대해서는 2만 명의 주민 동의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고요. 향후에도 농소입 파출소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북구 지역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치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긴 막대를 들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B씨를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에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B씨는 긴 막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으며 압수한 메모리 카드에는 동영상 150여 개와 사진 600여 점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조기 검거를 도운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북부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초기 진압에 도움을 준 고등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호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수, 서규원 군은 지난달 28일
북구 호계동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에 들어가 방마다 문을 두드리는 등 화재를 알리며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고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어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울산 지부를 방문해 폭염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이 자리에서 비누 100세트와 10kg짜리 쌀 100포, 선물 세트 32개 등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이정한 보훈단체협의 회장 등 회원들에게 기탁했습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폭염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출신 가수 김호중의 팬카페인 셀럽 아리스가 어제 울산시를 방문해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경숙 셀럽 아리스 회장은 김호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가수로 성공했듯이 장애인 선수들도 꿈을 향해 도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장애인체육회는 후원금을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울산 선수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미래사업 투자를 위한 기업 공개 IPO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800만 주로 한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5만 2천 원에서 6만 원이며 공모 자금은 최대 1조 8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공모 주식은 구주 매출 없이 전량 신주로 발행하며 조달 자금은 현대중공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에 사용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